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 자, 이번 코너는 YTN 라디오 대선 특별 기획 살림살이 좀 나으셨습니까? 먹고 사니 좀 권합니다. 여야 선대위의 경제통 의원들과 함께 대선 후보들의 경제 공약 집중 점검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부터 두 분 함께 하십니다. 먼저 김병욱 민주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병욱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윤창현입니다. 두 분 같은 자리에서 서로 보시는 거 처음은 아니시죠? 제가 상임위도 갖고요. 예, 정무위원회 같이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예. 간사님이십니다. 예. 우리 야당의 주 공격수. 저는 평의원입니다. 예. 열띤 토론 한번 앞으로 해보시죠. 자, 먼저 현 정부의 실패작이라고들 평가하는 부동산 문제부터 좀 보셔야 되겠습니다. 먼저 이 부동산 공급 관련 공약을 좀 보면 일단 김병욱 의원님, 예. 이재명 후보는 공공주도 이렇게 봐야 되겠죠? 상대적으로 공공 주도성이 네. 크죠. 예. 그런데 이제 이 공공이란 두 글자에 대한 이미지가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예. 공공 그러면 왠지 예. 안 좋은 위치에 예. 싼 자재로 소형 평수 이런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이전에 임대 아파트 조그만 거. 그래서 저는 예. 이 공공이라는 개념의 이미지부터 좀 바꿔야 된다. 그러니까 좋은 위치에 좋은 자재로 네. 싱가포르처럼 좀 평수도 다양하고 그리고 편의시설도 수영장 등등 해서 좀 들어가는 그래서 과거의 공공 개념이 아닌 새로운 공공 개념을 차기 이재명 정부는 홍보를 잘해서 공공이 마치 시장 경제를 저해하고 또는 국민 생활과 반대되는 개념의 이미지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것이 아니라 국가가 주도성을 갖고 인허가라든지 행정적 절차를 더 수월하게 도와주면서 국민이 원하는 위치에 좋은 환경에 좋은 평수에 좋은 자재로 아파트를 공급하는 그런 개념의 신개념의 공공 개념을 도입을 하겠다는 그런 어찌 표현입니다.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윤창현 의원님. 예. 우리 언론에서는 윤석열 후보는 민간 주도로 갈 것이다. 이렇게 보통 이제 기사를 쓰는데 맞습니까? 존경하는 김병욱 의원께서도 그런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 민간 주도라는 말을 했을 때 또 이것이 이제 이윤 이주 가진 자 위주 이런 거 아니냐 또 이런 부정적 이미지를 떠올리시는 분도 있는데 사실 이제 그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실책 중에 하나가 부동산 정책이고 이것이 이제 지금 많은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고 있는 건데 사실 시장이라는 게 굉장히 안 좋은 것처럼 얘기하지만 시장 안에 국민들이 계신 겁니다. 국민들이 만든 시장이거든요. 예를 들어 부정적 인식을 대표적으로 제가 소개를 드리면은 부동산을 사들인 사람은 투기꾼, 부동산을 만들어서 판매하고 공급하는 사람은 토건족. 예를 들어 투기꾼과 토건족이 만드는 시장 이렇게 그 이미지를 만들어 놓으면 부동산 시장 자체가 굉장히 안 좋은 이미지밖에 안 생기는데 그 투기꾼이니 토건족이니 하는 분들이 사실은 국민들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오히려 그쪽하고 같이 대화하고 소통하고 어떤 집 어떤 거를 만들 건지 그 시장에 계신 분들이 결정을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정부가 또 일정 부분 지원을 하고 소통을 하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그 지금 오세훈 시장께서 서울시에서 만든 것 중에 신속 통합기획이라는 게 있어요. 재건축 신청하면 서울시에서 컨설팅을 해드린다는 거예요. 처음에 너희 단지는 이렇게 하면은 아주 좋을 거다 그러면은 그거를 서로 대화를 해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면 한 5년 걸릴 거를 2년으로 단축시키겠다는 겁니다. 바로 이런 게 시장과 정부 혹은 시장과 그 공공이 소통하는 영역이죠.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을 강조하면서 서로 잘 이해하고 소통하면서 인정하면서 추진을 하면 부동산 문제 해결하고 집값 잡을 수 있다. 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 의원님 무슨 하실 말씀 있을 것 같은데? 발언 시간이 너무 기신 것 같아서 제가 사인을 보냈습니다. 그럼 이번엔 죄송합니다. 김병욱 의원께서 좀 많이 하시는 걸로. 그러시죠. 그 사실 두 후보 모두 이재명 후보도 윤석열 후보도 이제 주택 공급 확대 목표 규모를 숫자가 똑같아요. 이제 임기 중 신규 주택 250만 호 이걸 하겠다 하는데 근데 내용은 좀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방식으로 갈 건지도 그렇고
요걸 이번에 먼저 이제 김병욱 의원께서 예, 저희가 임기 5년 동안에 250만 호, 그 해마다 한 50만 호를 공급하겠다는 정책이고요. 그 중에서 공공에서 한 100만 호, 100만 호 중에서 80만 호는 장기 임대형, 그리고 나머지 20만 호는 토지 임대부 분양 주택 이렇게 지금 현재 또는 지분 적립형 이렇게도 그런 유형도 하나 있는데요. 다시 말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공의 이미지를 탈피해야 된다 생각하고요. 왜 공공이라는 개념이 중요하냐 그러면은 다른 재화와 달리 다 아시다시피 토지는 유한하잖아요. 그리고 정식이 불가능해요. 그리고 우리 헌법에도 토지라는 것이 국민의 생활과 생산에 있어서의 토대가 된다 이런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 재산은 공공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할 수가 있고 단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되겠죠. 이런 모든 면에 봤을 때 토지와 주택에 있어서 공공 개념을 좀 더 우리가 긍정적으로 확대를 해 나가야 된다. 그리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설계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총 250만 호 중에서 100만 호는 좀 공공이 주도해서 국민에게 더 좋은 가격으로 더 좋은 아파트를 더 좋은 위치에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정부가 나서서 설계를 하자라는 생각이고요. 그중에서 이제 80만 호는 장기 임대형으로 나머지 20만 호는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 다시 말해서 토지는 빌려주고 위에 있는 건축분만 매입을 하는 거죠. 소위 이제 반값 아파트 형식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현재의 주택난을 조금 해결을 해보자 이런 측면이거든요. 그런데 마치 이게 공공의 비율을 높다 보니까 민간 경제와 시장 경제를 위축시키지 않겠느냐 뭐 이런 또 반대 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핵심은 건설 경제지 않습니까? 공공이 주도를 하든 민간이 주도를 하든 건설은 결국 민간업자가 짓는 겁니다. 건설회사가 짓는 거예요. 마치 공공 주도라 해서 민간 건설회사가 건축을 하지 않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반대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전혀 맞지 않고 다만 이 설계와 시행을 누가 하느냐. 그런데 이거 민간에 맡겨놨을 때는 여러 가지로 가격에 있어서의 불안정성 또 민간이라는 게 가격이 점점 상승을 했을 때만 건설업자들이 시행사들이 들어오는 거죠. 가격이 떨어질 걸 예상하면 수익이 낮지 않기 때문에 시장에 진출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했을 때 좀 더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부분을 해결을 해야 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로운 공공의 개념을 도입을 해서 이제는 우리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하거나 마치 우리 국민 생활을 저해하는 그런 영역이 아니라 국민과 함께하고 국민들의 삶의 질, 국민들의 편익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제도로 자리를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정부의 의지가 확고하고 설계를 잘하면 장기 임대형 다시 말해서 건설 원가만 주민이 부담하고 30년 정도의 장기 임대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도 싱가포르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 5년 이상 거주한 사람에게는 분양받을 권리 그리고 매도할 수 있는 권리 이런 부분들도 저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국민들이 편하게 살고 또 일정 기간이 지났을 때는 그 부분을 자기 아파트로 할 수 있는 이런 다양한 옵션을 주고 우리가 설계를 해 나간다 그러면 그리고 우리 과거에 우리 여러 정부에서 실시했지만 국민들한테 환영을 받지 못했던 부분들은 과감히 개선을 해 나가고 그렇게 해 나간다 그러면 이재명 정부에서는 부동산 정책이 훨씬 더 좋아지리라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김병욱 의원께서는 좀 길게 말씀 충분하셨죠? 확실하게 쓰셨습니다. 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께서는 그럼 윤석열 후보도 역시 250만 호인데 내용을 좀 설명해 주세요. 총량은 비슷하죠. 그런데 내용은 뭐 조금 다릅니다. 그 아까 말씀하신 내용하고 약간 유사한 것 중에 하나는 청년 원가 주택이라는 게 한 30만 호. 그래서 이거는 원가로 내고 사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 대해서도 80% 장기 저리 원리금이 들어가니까 뭐 아주 굉장히 작은 돈을 들여서 사들이고 그 대신에 이제 혜택을 받으니까 나중에
뭐 5년 지나서 혹시 국가 팔게 되면 국가가 70% 정도의 가격에 사준다. 그러니까 전체 양도 차익의 70%는 본인이 가져가고 제가 말을 잘못했네요. 저 본인이 70%를 가져가고 양도 차익의 30% 정도만 이제 국가에 공급되는 귀속되는. 그다음에 이제 역세권 첫집 주택이라고 그래서 이 부분이 20만 호. 대략 공공이 한 50만 호 정도 계획하고 있고 민간에 200만 호 정도. 그리고 서울 대도시 쪽에 사실 그동안 좀 우리 박원순 시장님 이제 뭐 고연이 되셨지만은 이분이 좀 재건축 재개발을 많이 억제를 하셔가지고 오히려 그 수요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촉진하거나 수도권 1기 신도시도 많이 좀 억제가 돼 있습니다. 노후주거 많고요. 그래서 그쪽 130만을 포함해서 전국에 한 200만 정도 이렇게 해서 공공 50 정도 그다음에 민간과의 협력을 통한 200만 정도 이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그 부동산 세제 쪽 좀 넘어가 보시죠. 세제 쪽 넘어가면은 기본적으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요. 기본적으로 이전에 국토보유세 이거를 제시하셨었고 그다음에 요즘은 그런데 사실 약간 그 기조가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토지 이익 배당으로 정책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렇고 그다음에 또 보유세요. 보유세도 좀 동결하는 거. 그다음에 지금 정부에서는 반대한다고 하지만은 그 양도세 중과 그 1년 유예하자. 이런 걸 전체적으로 좀 이해를 좀 청취자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설명해 주시죠. 이재명 후보의 부동산 정책은 원칙은 고수를 하되 단기적으로 국민들이 불편해하는 부분이 있으면은 개선을 하자 그런 입장입니다. 다시 말해서 양도세를 한시적으로 인하는 것도 양도세율을 저희가 손대는 건 아니고요. 한시적으로 원칙 그대로 가져가되 지금 이제 매물이 많이 잠겨 있지 않습니까? 거래량이 아주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기본 세율에다가 1가구 2주택은 기본 세율에다가 플러스 20%, 1가구 3주택 이상은 30%를 세금을 더 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아파트를 매도했을 때에 남는 이익이 적은 거죠. 그 제도의 취지는 1가구 1주택을 제외한 주택은 투기용일 가능성이 많다라는 이제 추측하에서 이 제도를 만든 건데 그 제도의 취지는 살리더라도 지금은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켜야 되고 거래가 안 되는 이 상황 속에서 매물 출회를 유도를 해야 되고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가 중장기적인 목표를 유지를 하되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끔 1년간만 1년간만 이 세율을 완화를 해서 6개월 이내에 팔 경우에 9개월 이내에 팔 경우에 12개월 이내에 팔 경우에 세제 혜택을 더 주는 거죠. 그래서 오해가 없으시면 좋겠습니다. 세율은 그대로 유지합니다. 유지하는데 1년 향후 1년간만 매물을 유도하기 위해서 그 매물의 유도는 그 사람들에게 매도하는 사람에게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주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국가의 거시적인 부동산 가격의 안정 그리고 매물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매물 출회를 유도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에서 저희가 설계를 하는 것이지 1가구 다주택자들에게 감세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을 안정을 하기 위해서 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부동산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재산세라든지 종부세 이런 부담이 꽤 많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담도 그리고 또 1가구 다주택자의 개념에 있어서 과연 시골 주택이 다주택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라는 판단을 또 해보는 거죠. 이재명 후보께서 이재명 후보께서 직접 언급을 했죠. 이런 부분들이 되게 실용적인 거죠. 저희가 1가구 1주택이라는 교조적인 개념에만 얽매이지 말고 실제로 우리가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서 이런 개념을 도입을 하는데 투기 요소가 아닌 가격이 싸고 지역에 소재한 부동산까지도 1가구 다주택으로 볼 것인가라는 문제 제기를 한 것이고요. 이러한 세율 부동산 가격도 올라갔고 또 이제 공시가 현실화율도 올라갔고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라는 것도 올라가고 세율도 올라갑니다. 이 모든 요소가 올라갔을 때 국민들이 세금을 내야 될 부담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완화를 해줄 수 있을까라는 이제 고민을 우리 이재명 후보가 이제 본격적으로 하게 된 것이고요. 그 부분 속에서 이제 공시가 현실화율을 손대기에는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다른 것과 엮여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일정 정도
유지하거나 인하를 해서 네. 국민들이 받는 세 부담을 완화를 하고 상한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재산세는 전년 대비해서 30%거든요. 네. 이 상한선도 한 10% 다운시켜서 전년도보다 추가적으로 내는 세금의 부담률을 네. 떨어뜨리자. 이런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알겠습니다. 지금 저 시간이 지금 예. 세금을 세금 납부를 네. 유예시키는 그런 알겠습니다. 제도도 있습니다. 자,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께서는 일단 그 윤석열 후보 쪽은 전반적으로 다 이 관련 세제를 좀 뜯어고치겠다 그런 방향이었는데 이상하게 이재명 후보 쪽에서 그대로 따라와 주시는 것 같아서 싸울 일이 많이 줄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세금을 내는 것이 고통이 돼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너무 힘들어요 지금. 뭐 집 한 채 가진 사람이 집값 올랐다고 방이 늘어납니까? 뭐 화장실이 한 개 더 생깁니까? 사는 집 똑같은데. 근데 그냥 그 소득에서 세금을 잔뜩 떼어가면 가처분 소득 줄어서 이 경제에도 안 좋고. 그다음에 국토보유세 뭐 일부 뭐 조금 뭐 유보하듯이 얘기하다가 또 국민들을 설득해서 하겠다고는 하지만 국토보유세 33조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종부세가 5조 7천억이고 주거용 부동산 관련 그 재산세가 전부 합쳐서 6조 2천억이에요. 그래서 주거용 관련해서 우리 국민들께서 내시는 재산세와 종부세 합치면은 약 한 12조쯤 됩니다. 근데 국토보유세 지금 이재명 후보 측에서 얘기하는 게 33조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12조 내고 있는데도 힘들다, 막 어렵다 이러시는데 그거에 거의 3배에 해당하는 국토보유세를 또 걷겠다는 생각이신데 그거는 사실이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처음에 나온 게 33조니까 그걸 이제 유보적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세금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특히 1가구 1주택 여기에 대해서는 뭐 다 이론의 여지는 없지만 조금 좀 고통 수준은 좀 덜어드려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과 양도세 문제를 조금 그 차원의 매물 잠김 효과를 없애는 차원에서 좀 완화시키자. 일시적으로. 이런 부분은 뭐 아주 거의 똑같이 돼서 저희들이 참 감사해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해가 없으셔야 될 것 같아서요. 처음에 우리 캠프에서 얘기 나왔던 국토보유세 있지 않습니까? 국토보유세를 만일에 도입하게 된다 그러면 종부세는 없어지는 거고요. 재산세는 공제를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절대 증세가 아니고 전체적인 국토 관련된 세금을 조정하는 차원에서 나온 아이디어인 거고요. 지금은 저희가 국토보유세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요. 토지 이익 배당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토지 이익 그래서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절대 증세가 아닙니다. 지금 시간이 다 돼서 짧게 우리 윤 의원님 말씀 듣고 마무리 오늘 일단 해야 되겠습니다. 저희들 이런 그 세금의 고통 줄여드리고 매물 잠김 효과 없애고 새로 주택 만들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 시장이 안정돼서 우리 국민들께 많은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이 부동산 쪽을 확실하게 책임질 수 있는 그런 그 정책들을 많이 개발하고 있으니까 많이 기대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은 좀 시간이 좀 부족해서 많은 말씀 못 들었는데 다음에 좀 바깥에 박 PD님 많이 좀 늘려서 말씀 충분히 듣도록 합시다. 오늘 두 말씀 여기까지 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